안녕하십니까, 성한비TV 김규주입니다. 오늘은 멜라토닌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멜라토닌의 역사와 암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라토닌은 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 미리 역사부터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멜라토닌은 현재 알려져 있는 지구상의 생명체계 최초로 생겨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첫 번째 호르몬인가가 이유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고생대 캄브리아기라는 시기가 있었고, 이 시기에 생명체들이 폭발의 쪽으로 생겨서 현재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동물군들이 이때 다 생겨나게 되었을 만큼 많은 생명체들이 발달하게 됐는데요. 그 원인이 산소가 농도가 지구에서 많이 올라갔고, 산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생명 활동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게 그 근접 원인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산소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이 처음 생겼다던가 아니면 지층 분화로 인해서 산소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산소 농도가 올라가서 여러 캄브리아기의 생명체 대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의심의 제론이 여지가 없고요. 그럼 그 당시에 산소를 농도가 지구상에서 올라갔고, 이거를 활용한 생명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 문제는 산소는 꼭 생명 유지에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양이 몸에 들어가고, 또한 산소로 인한 스트레스,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하는데요. 산소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노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캄브리아기 대폭발 시기에 생명체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에서 불필요하게 만들어낸 활성산소로 인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라디칼 인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소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이나 노화를 억제시킬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인류가 아닌 우리 지구의 첫 번째로 생겨난 호르몬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암이나 노화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이제 인간을 포함한 척추동물에게서는 이제 일중 주기, 수면을 조정하는 역할이 지금은 가장 크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도 항산화 효과라든가 항노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항산화 항노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항노화 효과로서 멜라토닌 드시는 게 무조건 먹으면 노화를 억제시킨다는 연구가 아직 있는 건 아니지만, 이론적 배경으로서는 충분히 앞으로 실험을 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일부 암에서는 멜라토닌 사용하게 되면은 암의 발생을 일부 억제할 가능성까지도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이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호르몬 관련된 암에서는 상당히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방암이라든가 전립선암이라든가 자궁암, 난소암 등 이런 호르몬과 연결된 암 환자에서는 멜라토닌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자체가 암 발생을 일부 억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입원하신 암 환자에게 무조건 쓰냐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아까 호르몬 관련된 암 환자에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라든가 난소암 등 환자에서 불면이 있다 하면은 저희 입장에는 1차적으로 당연히 멜라토닌 사용을 추천하고 사용을 준비드립니다. 이거 자체가 불면 치료하는 효과일 뿐만 아니라 암의 진행에 있어서도 억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직 이게 완벽하게 입증된 건 아니지만 그에 반해서 부작용이 매우 적다고 알려져 있고, 비용적으로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일반의품이 아닌 건강식품이 아닌 전문의약품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이 관련 내용 첫 번째 제 멜라토닌 동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